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완전 소화, 삼시세끼 무병장수 식사법,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평생 습관을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편을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밥을 먹을 때 물 많이 드시죠? 하루에 2리터씩 물 먹기. 이 방법도 실행해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평소에 식사하면서 물은 어떻게 마시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물 따로 밥 따로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47살 어느 남성은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내리며 구체적으로 국에 밥 말아 먹는 습관을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남성은 늘 국에 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대신 30번 씹기를 실천하고 식사 중에 삶은 양배추를 챙겨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밥 먹기 30분 전에 과일을 먹는 것도 좋은 습관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한 달 뒤 이 남성은 역류성 식도염을 고쳤을 뿐 아니라 체지방도 3kg이나 감량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왜 생기는 걸까? 가슴앓이라고 불리는 역류성 식도염은 특정 원인에 의해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다. 식도에는 위 점막과 같은 보호막이 없어서 강한 산성을 띠는 위산이 식도에 닿으면 점막이 상처를 입고 염증이 발생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과 음식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이물감으로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준다. 위염처럼 흔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만 방치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식도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병원에서는 위산 중화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이용해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한다. 그러나 약으로 역류성 식도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산이 중화되면서 다른 음식물 소화를 방해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 게다가 위산이 중화되면 산성 상태에서 반응하는 다른 약이나 칼슘, 철분, 비타민 B12 등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한 환자가 위산 중화제와 항응고제를 같이 먹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위산이 역류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원인이라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 과식이나 임신 등으로 위 내 압력이 증가하거나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 때문에 역류한다고 하는 의사들도 있다. 그런데 위가 건강한 사람은 식사 후에 눕는다고 위산이 역류하지는 않는다. 한 병원의 원장은 오히려 위산 분비 저하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위산은 pH2 정도의 강산으로 음식물과 함께 들어온 세균을 죽이고 음식물이 소화되는 동안 부패하지 않게 돕는다. 위가 건강하면 적절한 양의 위산이 나와서 음식물을 소화시킨다. 문제는 위산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한다. 위산이 부족하면 위액 분비를 촉진하는 가스트린이 분비되고 이로 인해 유문조임근이 열린다. 유문조임근은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부위의 밸브이다. 소장과의 연결 부위는 본문조임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음식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유문조임근이 열리면 위의 내용물이 역류하며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이 원장은 위산이 역류하는 환자들에게 염화수소, 즉 산을 처방한다. 그러나 처방보다 중요한 건 역시 예방이다. 위산을 준비하는 위의 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면 역류성 식도염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그리고 주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에 젖은 장작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에 젖은 장작은 타지 않는다. 소화란 동물이 몸 밖에서 섭취한 먹이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어 뼈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로 저장된다. 문제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몸속에 남아있을 때 발생한다.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이 부패하고 독소를 배출한다. 이는 소식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워낙 조금 먹으니 몸속에 소화시키지 못하고 남은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소화력이 좋아지는 첫 번째 방법은 꼭꼭 씹어 침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은 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탄수화물은 태웠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작이다. 장작이 잘 타게 하려면 종이나 마른 나무 가지 같은 불쏘시개가 꼭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화효소다. 장작이 잘 타면 까만 숯으로 변하듯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면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된 찌꺼기만 남는다. 그런데 잘 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보라. 축축하게 젖은 장작은 까만 그을음을 남기며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가 된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 먹는 건 타는 장작에 물을 붓는 격이다. 한식 위주의 자연식 밥상을 꼭꼭 씹어서 침으로 완전 소화시키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오전에 과일식을 하고 점심과 저녁에 현미 채식을 하면 일주일 만에 좋아지기도 한다. 현미 채식을 꼭꼭 씹어 먹게 하고 인공 첨가물과 강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 밥상을 30분 동안 식사하게 한다. 오랫동안 꼭꼭 씹어 먹기는 완전 소화의 첫 번째 단추다. 소화불량은 독소를 부른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는 경우가 많다. 더부룩할 때마다 먹으려고 아예 가방에 넣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소화불량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질병이 소화불량에서 시작된다.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가 위에 쌓이면 담적이 되고 대장에서는 각종 가스를 생산하는 묵은 변이 된다.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는 대장까지 약 9m의 장을 지나면서 더욱 부패된다. 대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변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이다. 각종 영양소의 변성으로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진다. 특히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변성은 페놀, 황화수소, 인돌, 스카돌 등의 질소화합물과 나이트로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까지 만든다. 간은 이런 물질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해독하려고 애를 쓴다. 결국 간은 지치고 피로물질은 누적되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마침내 혈액이 탁해져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림프에도 이상이 생긴다. 노폐물은 점점 축적되고 신진대사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 장에 몇 년 동안 노폐물이 쌓이면 숙변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소화불량은 각종 만성질환이나 난치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완전 소화가 이루어지면 영양이 잘 흡수되어 찌꺼기만 배설되는 바나나 모양의 변이 나온다. 바나나 모양의 변은 물보다 비중이 낮아서
물에 뜨기도 한다. 바나나 모양의 변은 완전 소화의 증거이다. 물론 반대로 소화가 덜 되면 변이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다. 채식 위주의 간단한 식사를 했을 때와 고기를 먹고 난 다음 날의 변 상태가 다른 건 바로 이런 까닭이다. 국가찌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식습관을 단번에 바꾸기란 쉽지가 않다. 다만 완전 소화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거나 동시에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부터라도 물에 젖은 장작 이론을 생각하면서 물 따로 밥 따로 완전 소화 식사법을 실천해보자. 소화제 대신 식전 과일 하나로 위부터 간까지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자.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밥 따로 국 따로 먹는 것이 완전 소화에는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식전에 과일 하나만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살이 빠지고 완전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밥을 먹고 난 후에 조금 지난 후에 물을 마시고 식사 중간에 물이나 밥에 말아 먹지 않는 간단한 식사법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그런 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식사, 건강한 수면,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 한번 쉽지만 실천해보는 그런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편에서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모두 편안한 시간 되세요.